안녕하세요. 휴양지 여행정보 채널 아일랜드 트래블러입니다. 몰디브 대학 리조트 학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박짜리 여행을 위해 4개월을 준비해야 하는 곳이 바로 몰디브인데요. 다른 휴양지에 비해 확실히 비싸기도 하고 수많은 리조트들이 각자 다른 특성과 환경을 갖고 있다 보니 그만큼 공부할 것도 따져볼 것도 많은 여행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150여 개의 몰디브 리조트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리조트 4곳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안 좋은 리조트가 없겠지만 여러 군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돈값 못해 보이는 곳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는 가운데 타 리조트 대비 딱히 돋보일 만한 킬링 포인트가 없는 그런 리조트들을 제가 신중하게 골라봤습니다. 이미 이 4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 좀 망설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이 4개 리조트를 누군가에게 추천할 생각은 1도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 소신에 따라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몰디브 리조트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이 4곳을 비추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4곳은 주로 여행사의 추천을 통해 가게 되는 리조트들인데요. 후기를 찾아보면 만족스러웠다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사실 몰디브가 처음이라면 어떤 리조트든 안 좋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다른 리조트들 몇 군데만 더 알아보더라도 같은 가격에 더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참 많다는 걸 누구든 금방 깨닫게 될 겁니다. 부디 몰디브 여행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행사 추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 리조트를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2009년에 오픈한 홀리데이인 칸두마는 스피드보트로 45분이 소요되는 사우스 말레 아톨에 위치해 있습니다. 몰디브 느낌 충분히 내줄 만큼 적당한 라군을 보유하고 있고 매일 오전 무료 스노클링 트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우스리프의 부재는 쉽게 용서가 되는 곳이에요. 칸두마는 굉장히 가족 친화적인 리조트인데 아동 1위는 숙박, 식사, 트랜스퍼가 완전히 무료고 두 번째 아동은 식사와 트랜스퍼까지 무료입니다. 거기에 하루 12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초대형 키즈클럽도 갖추고 있죠. 칸두마는 객실수 160개의 대형 리조트고 25평짜리 워터빌라의 올인클루시브 요금은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4박 1인 1650달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칸두마 예약을 말리고 싶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곳이 몰디브를 통틀어 로컬 섬과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리조트이기 때문인데요. 워터빌라 제티에서 불과 200m 거리에 1800명 주민들이 살고 있는 로컬 섬 구라이두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로서의 매력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설상가상 리조트의 라군이 전부 구라이두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칸두마의 오션뷰는 거의 참사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컬 섬 쓰레기 소각장 연기를 보는 순간 여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무려 워터빌라 중 일부는 로컬 섬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구조입니다. 또한 칸두마의 워터빌라는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외관은 이해한다 쳐도 게임풀이 없는 건 물론이고 썬데크까지 180도 완전 개방형입니다. 정말 일말의 프라이버시도 기대할 수가 없는 환경이네요. 올인클루시브로 가더라도 메인 레스토랑을 제외한 다른 식당들은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게 또 하나의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행사에서는 칸두마를 가성비 리조트라고 부르던데 제 눈엔 그냥 터무니없이 비싼 리조트예요. 보트로 15분 거리에 있는 오르벨리 리조트에 가시면 같은 가격으로 신축 워터 풀빌라에서 묵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로컬섬 없고요. 아동 2명까지 숙박, 식사, 트랜스퍼 전부 무료입니다. 칸두마의 한 줄평 1박 97만원짜리 프라이빗 아일랜드 키즈클럽. 2007년에 오픈한 먹큐어는 국내선 트랜스퍼로 1시간이 소요되는 가프 알리프 아톨에 위치해 있습니다. 68개 객실과 2개 레스토랑을 보유한 중형 미들클래스 리조트로 특이하게 공항섬이랑 붙어 있어서 다른 국내선 리조트들과는 달리 스피드보트 환승 없이 바로 리조트 입성이 가능한 곳이에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빌라 컨디션과 올인클루시브 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먹큐어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예요. 오픈 이후 줄곧 먹큐어의 셀링 포인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워터풀 빌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올해까지 프로모션에 포함되어 있던 무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이 없어지면서 내년 먹큐어의 워터풀 빌라 가격은 실질적으로 10% 이상 비싸지게 됩니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가성비 리조트 코스프레를 해왔던 곳인데 이제 적어도 제 개인적인 추천 리스트에서는 완전히 지워졌어요. 일단 먹큐어는 국내선 공항과 섬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프라이빗 아일랜드 리조트라 보기 힘듭니다. 국내선 지역치고 수중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닐 뿐더러 스노클링 포인트가 워터빌라 제티 끝에 있어서 남의 객실 앞에서 스노클링을 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라군인데요. 워터빌라와 하우스리프 사이에 꽤 넓게 라군이 형성되어 있긴 한데 바닥에 해초들이 많아서 색이 그닥 예쁘질 않습니다. 일부 워터빌라에서는 해초로 뒤덮인 까만 오션뷰를 감상할 수밖에 없어요. 해초가 아니더라도 먹큐어의 라군색은 전반적으로 탁한 편입니다.
섬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머큐어의 아쉬운 점은 더 있는데요. 2017년에 오픈한 미들클래스 리조트치고는 객실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식사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음식 맛은 철저히 개인 취향의 영역이긴 하지만 후기를 보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뷔페 메뉴와 음료 종류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법 나오네요. 머큐어가 4성급 리조트라는 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투숙객의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라고 하네요. 머큐어를 굳이 국내선까지 타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스피드보트 지역 리조트 코코보드이티에 가시면 같은 가격에 2배 넓은 워터풀 빌라 그리고 준수한 라군과 수중 환경까지 만나볼 수 있죠. 4개 레스토랑의 다이너라운드는 덤이고요. 머큐어의 한 줄평, 몰디브 국내선 지역의 4성급 차이나타운. 2014년 오픈한 자마나파루는 국내선과 수상비행기 트랜스포가 모두 가능한 하알리프 아톨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조트 섬을 360도로 에워싸고 있는 드넓은 뽕따색 라군이 매력적인 곳이죠. 리조트마다 라군의 수심도 제각각인데 제가 다녀온 리조트들은 간조시에 거의 제 무릎 높이까지 수심이 낮아지는 곳이어서 만조 때만 예쁜 색을 보여주다가 수위가 낮아지면 다소 볼품없어지는 라군이었어요. 반면 자마나파루의 라군은 항상 1.5m 이상의 수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환상적인 바다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럭셔리급 리조트답게 빈틈없는 서비스와 높은 식사 만족도를 자랑하는데 하프보드 플랜으로도 4개 레스토랑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좋은 리조트를 제가 비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굳이 몰디브 최북단에 있는 자마나파루까지 힘들게 가지 않더라도 더 최근에 생긴 말레에서 더 가까운 동급의 대체 리조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마나파루는 말레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리조트예요. 국내선으로는 1시간 비행에 스피드보트 1시간을 더 타야 하고 수상 비행기로도 무려 1시간 반이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몰디브에서 수상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가장 먼 리조트인 셈인데요. 리조트 공홈을 통해 확인해보니 말레에서 리조트로 출발하는 수상 비행기 편이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있네요. 대한항공 타고 가시는 분들은 말레에서 리조트까지 5시간의 기다림과 이동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오래 걸려서까지 갈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자마나파루는 2007년에 힐튼 월도프 아스토리아로 오픈했다가 2014년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곳입니다. 2007년에는 하이엔드급 리조트였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자마나파루의 워터빌라는 사실상 미들클래스급 스펙이라고 봐야 할 정도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비슷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신축 리조트들과 비교하면 워터빌라와 개인풀 사이즈는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또한 국내선 지역임에도 리조트 주변에 산호가 거의 없어서 하우스리프 스노클링은 불가능하고 라군의 수심이 깊어서 바라보기엔 좋지만 물놀이 하기엔 위험천만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말레푸시, 아밀라푸시, 모벤픽, 파로푸시 같은 신축 럭셔리 리조트를 가는 게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자마나파루의 한 줄평, 힐튼도 극복하지 못한 통곡의 트랜스포 시간. 2009년에 오픈한 센타라 그랜드는 수상 비행기와 국내선 트랜스포가 모두 가능한 사우스아리 아톨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조트 섬을 360도로 에워싼 하우스리프 그리고 워터빌라 앞에서 바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센타라 그랜드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더불어 넓진 않지만 예쁜 색감의 라군도 보유하고 있어서 섬 환경 측면의 밸런스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올인클루시브 플랜에 기본 포함되는 데일리 익스커션과 무료 마사지 프로그램도 많은 이들을 이곳으로 이끈 매력 중에 하나죠. 또한 4개 식당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다이너라운드 옵션까지 제공하는 기특한 리조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센타라 그랜드는 정말 가격 대비 괜찮은 리조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선 절대 알 수 없는 단점들이 많은데요. 그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많은 객실 수입니다. 센타라 그랜드가 보유한 객실 수는 1000제곱미터당 3개로 몰디브 리조트 평균치인 1.3개를 훨씬 상회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100여 개 리조트 중 4번째로 높은 객실 밀도에 해당돼요. 센타라 그랜드 절반 가격의 초저가 리조트인 투라길이나 사파리 아일랜드보다도 밀도가 더 높습니다. 높은 투숙객 밀도는 서비스의 질과 프라이버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후기를 보면 역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익스커션과 마사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알라카르트 식당까지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요. 리조트 체크인 당일에 예약을 시도하면 이미 투숙기간 내내 예약이 꽉 차서 이용 불가능한 서비스가 많을 정도로 예약 경쟁이 치열하답니다. 이게 1박 135만원짜리 리조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서비스의 질뿐만 아니라 오픈한 지 10년이 넘은 리조트인 만큼 객실 컨디션에서도 이제는 세월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워터빌라 개인 풀 사이즈도 요즘 기준으론 지나치게 아담하죠. 그나마 수중 환경이 센타라 그랜드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이마저도 최근 하우스리프의 산호들이 거의 다 죽어서 예전만큼 재미를 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센타라 그랜드는 몰디브에서 중국인 투숙객 비율이 가장 높은 리조트 중 하나로 무려 메인 레스토랑 디너 타임에 라이브 밴드가 중국어로 노래를 불러줘요. 센타라 그랜드와 비슷한 가격대로 갈 수 있는 더 럭셔리하고 프라이빗한 환경의 리조트는 한 3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센타라 그랜드의 한 줄평, 가성비와 럭셔리 그 어떤 수식어도 어울리지 않는 곳.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양질의 몰디브 정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